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를 외교 안보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미국의 정보당국이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라든지 반도체, 양자 컴퓨터, 생체공학, 자율주행차, 이른바 5대 핵심 기술 부분의 민간업체들이 이 중국과 협력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를 하면서 이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 가치를 존중해온 미국 정부가 민간 기업에까지 이 중국의 위협을 이유로 해가지고 공공연하게 압박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추격을 확실히 뿌리치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응이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22일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매체들을 비롯해서 이 해외 언론들이 전하는 내용을 보면 미국 정보기관들이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 설립한 기구죠. 국가방첩안보센터, 이걸 NCSC라고 그러는데, 이 NCSC가 미 기업들에게 중국과 AI 같은 기술 협력이 신중해야 되고, 이를 기화로 해가지고 핵심 기술의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라고 주문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 NCSC의 마이클 올랜도 소장 대행은 중국 기업들은 정부, 군, 정보기관과 연계되어 있다 그러면서 미 기업들이 이들과 협력할 때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중국의 기업과 대학, 국가안보기관 간의 직접적이고 비밀스러운 연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협력을 진행하다 보면 중요한 핵심 기술들까지 중국에 넘어가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런 또 중국은 기술 획득을 위해서 정부 전체가 대응하고 있다는 건 역시 기업들은 잘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AI라든지 양자 컴퓨터, 생체공학, 그러니까 바이오 테크놀로지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자율주행 시스템 같은 5개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합병과 투자, 합작 같은 합법적 방법뿐만 아니라 준법적인 수단, 또 해킹과 불법 행위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미국 시민들의 지적재산권, 그리고 데이터를 획득한 다음에 핵심 산업을 지배하는 데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올랜도 소장 대행은 중국은 이른바 민군 융합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업들의 군과 정보기구를 위한 기술 공유를 강제하고 있고, 더불어서 민간 데이터 접근을 더 쉽게 보장하는 법률도 도입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한 이 올랜도 소장 대행은 미국 정부가 중국과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고 협력할 때에는 현명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올랜도 소장 대행은 또 엄청나게 빠른 연산 능력을 갖고 있어서 지금의 암호 체계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양자 컴퓨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미 기업들이 중국의 양자 컴퓨터 개발을 돕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생체공학 기술에 대해서도 NCSC의 에드워드 유 신흥기술 부문 방첩 책임자는 중국이 미국 시민들의 건강 데이터 확보를 노리고 있다 그러면서 선전의 유전학 연구소 그룹인 BGI를 비롯한 이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과 병원들을 상대로 헐값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은 낮은 가격으로 미 업체들을 끌어들인 다음에 미국 시민들의 생체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전자 정보는 개인 비밀번호처럼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서 중국이 생체 정보를 모두 획득하고 나면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세계 최대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중이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올랜도 소장 대행은 결론적으로 이들 기술 가운데 상당수가 많은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들 영역에서 우위를 잃는다 그러면 미국은 국제적 열강의 자리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 기업과 협력할 때 핵심 기술 부분에서는 매우 신중해야 되는 이유가 반드시 안보 때문만은 아니고 기업들 역시 시장 지배력을 빼앗길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첨단 기술 탈취에 혈안이 돼 있죠. 올랜도 소장 대행도 이날 수천억 달러 가치가 있는 미국 기술들이 중국 정부의 목표가 되고 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심지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양자 컴퓨터를 비롯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점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 바 있죠. 그러면서 이들 기술에 대한 우위 확보를 강조해 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내 안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 그러니까 DNI 하위의 기관이죠. NCSC가 최근 몇 달 전부터 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 중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첨단 기술의 중국 유출에 대해서 집중 감시와 추적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국이 아주 집요하게 이들 첨단 기술의 획득을 위해서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있고, 당장 미 행정부가 안보 차원에서 관리에 나선 반도체 분야까지도 중국 정부가 기업 인수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이오 산업의 분야에서도 유전자 분석 사업으로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는 이 중국 유전자 기업인 BGY, 화다라 그러는데요. 이 화다는 이미 2013년에 미국 기업 컴플리트 제노믹스를 사들인 바 있었는데요. 이걸 통해서 미국의 의료기관에 저렴한 유전자 분석 상품을 제공했고, 이를 통해서 대량의 미국인 유전자 정보를 사실상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문제는 중국 기업들이 획득한 모든 정보와 기술은 중국 정부가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중국 법적으로 강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인의 생체 정보가 당연히 중국 정부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정보당국은 중국 정부가 이렇게 합법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기술에 접근하고 또 확보할 권리를 갖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 기업과의 합작은 그야말로 신중하고 현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중국이 미국 등의 서방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는지 알게 된다 그러면 결코 그렇게 단순하게 중국과 손을 잡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국의 미국 첨단 기술 확보를 통한 기술력 향상은 이미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심지어 이미 미국을 추월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미국 공군 보안 인공지능 최고 책임자인 니콜러스 세일러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AI와 머신러닝 그리고 사이버 능력의 발전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미 미중 간의 경쟁은 끝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5년간 미국은 중국을 기술로 따라잡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그는 이어서 미중 간의 데이터 초격차가 위기라 그러면서 사회주의 일당 독재 중국은 개인정보 보호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마음먹은 대로 강력한 국가 지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데, 미국은 신기술에 대한 윤리 논쟁 등으로 정책이 느려 터지다 보니까 중국의 그런 드라이브를 따라갈 수 없게 만들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 중국은 14억 인구가 쏟아내는 빅데이터는 딥러닝으로 진화하는 AI의 최적의 생육 조건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데이터는 AI의 전부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 정보 당국자들도 AI 같은 산업 부문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격차가 좁혀지고, 최근에 극초음속 핵무장 가능 미사일 발사에서 보는 것 같이 중국이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을 제치고 앞서가고 있는 점에 점점 더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과연 중국이 이런 추격을 뿌리칠 수 있을까요? 지금 미국은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추격과 또 추월 가능성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결코 그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막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봉쇄 전략도 따지고 보면 이런 첨단 기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압박 정책은 이 트럼프 정부와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트럼프 정부 때는 중국은 악이고 악의 근원은 공산당이다, 이런 중국 위험론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강력한 압박 정책을 펼쳤었죠. 그런데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개념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 바이든 정부의 책사라고 불리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은 전 세계 수많은 국가와 깊이 얽혀 있고 미국 경제와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다 그러면서
전 세계 국가의 3분의 2가 중국을 최대 무역 파트너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봉쇄 전략을 써봤자 별 효과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셀리번 보좌관은 동맹과 기술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훨씬 더 정교해지고 또 임팩트 있는 전략을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해서 통신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는 중국을 배제하는 클린 네트워크, 그리고 미국 주도의 경제 번영 네트워크, 이걸 EPN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4개 나라의 안보 네트워크인 쿼드 등으로 동맹을 적극 참여시키는 네트워크 전술을 쓰겠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중국을 압박해 가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바로 이 3대 네트워크 정책이 미국의 대중국 압박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바이든 정부의 이런 전략 변화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수출 전쟁은 이미 실익이 없다는 것을 절감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기간만 하더라도 방역 물자하고 또 저렴한 비대면 관련 물품 같은 것 때문에 중국의 대미 수출은 더 증가를 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규제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기술 자립 의지는 또 강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생명공학, 인공지능, 우주 같은 미래 첨단 기술에서 우위를 지속하고 철저한 봉쇄를 통해서 중국을 좌초시키는 시나리오를 구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이런 전략은 지금 당장 중국이 기술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지만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초부터 다져서 미국에 재도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마저 꺾어버리겠다. 이런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 시절에 화웨이를 비롯해 가지고 4차 산업혁명 주자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무차별 공격을 가했죠. 그러자 중국은 당장 미국이 목을 누르는 기술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 경제의 근본을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면서 난국을 돌파해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3월 양해에서 발표된 제14차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중국은 양자 정보 같은 7대 과학기술 선도 분야, 또 항공기 엔진 같은 8대 제조업 핵심 경쟁력 분야를 명확히 하면서 10년간 칼 한 자루 간다는 심정으로 중국의 목을 조르고 있는 첨단 핵심 기술을 개발하겠다라고 이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해 마지막 날 리커창 총리가 그렇게 직접 발언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 그대로 중국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앞으로 10년간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 가지고 칼을 갈 겁니다. 아마도 중국의 기술이 미국을 넘어서는 그 시기를 중국은 2035년으로 잡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때가 바로 두 개의 100년,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설립 100주년인 2021년, 그리고 중국 건국 100주년인 2050년의 중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중국은 두 번째 100년인 2050년에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면서 미국을 넘어서 가지고 G1 국가가 되겠다, 이런 야망을 불태우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가려면 중국은 무조건 미국의 압박을 이겨내야만 됩니다. 반대로 미국은 그렇게 미국을 추월하는 중국을 막아야만 됩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3일 NCSC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중국은 2030년까지 첨단 기술의 주도권을 확실히 갖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당연히 그런 중국의 위협에 대응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NCSC의 미국 및 서방 세계 기업들에 대한 경고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중국 목조르기 전략은 뭘까요? 미국은 미국 주도의 경제 번영 네트워크 EPN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결국 그동안에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왔던 중국의 지위를 박탈해 버리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이 경제 번영 네트워크 EPN은 중국의 기술 기반 자체를 완전히 허물어 버려가지고 더 이상 중국이 미국 등의 서방 진영에 대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의 첨단 기술 획득 및 발전 정책을 흐트리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미국의 경제 번영 네트워크, 그러니까 EPN 정책 추진을 중국이
군사력을 통해서 방위를 한다 그러면 이걸 저지할 4개 나라 안보 네트워크, 그게 바로 쿼드죠. 이걸 통해서 제압하겠다, 이런 전략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설리반 보좌관의 3대 중국 압박 정책, 그러니까 클린 네트워크, 미국 주도의 경제번영 네트워크, 4개 나라 안보 네트워크인 쿼드, 이걸 통해서 중국 목조르기, 이걸 중국어로는 차보스라고 하는데 이 차보스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대 네트워크 전략과 동맹이라는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미국이 과연 중국의 기술 굴기를 제압할 수 있을지, 또 중국의 미국 추월 전략은 성공할 수 있을지 계속 우리 Y타임스가 지켜보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Y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